내가 심고 내가 이걸 처분을 해요. 근데 이 품값을 내가 또 받아야 돼요. 우리 식구들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속이 쓰려요. 이거 보시다시피 품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내비리는 건데 오를 때 기다리다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 되는데 또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처분을 하고 비닐을 뺏겨야 돼요. 내가 심어놓고 내가 수확을 해서 품값은 받고 해야 되는데 버리는 것까지 내가 돈을 받고 해야 되니 작년에도 무파동이 나서 이 내면 바닥에 농사꾼 세 분이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생을 다한 사람이 있어요. 세 분이 진짜 아유 제가 이 일을 하지만은 아유 내가 왜 오늘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수강원 정호성입니다. 강원도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와 여름철 서늘한 기온 그리고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 등으로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변화와 가격 폭락까지 겹치면서 강원도 고랭지 농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원, 오늘은 강원도 고랭지 농업의 현실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기자, 강원도는 여름 배추의 주산지로 꼽히는데 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홍천의 고랭지 농가를 직접 다녀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난달 27일 홍천 율전리에 위치한 해발 650m 하뱃제 마을 정상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 원래 이맘때면 이 풍년을 맞은 농민분들이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배추를 뽑고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취재진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 코를 찌르는 듯한 배추 썩는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축구장 4개 면적에 달하는 드넓은 밭이 이 푸른 배추빛이 아니라 온통 노란색, 갈색, 썩은 배추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네. 농민들은 정말 자식처럼 정성 들여 예쁘게 키운 배추를 예쁘게 수확해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대형 트랙터를 몰고 와서 멀쩡한 배추들을 그대로 짓이기면서 전부 밭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네. 수확의 기쁨으로 넘쳐야 하는 시기인데 마을 전체가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 기자의 말처럼 마을 정체가 초상집처럼 무겁고 참담한 분위기라는 게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의 시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직접 키운 배추를 자기 손으로 파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정말 취재진이 듣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차마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정도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분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정말 공들여서 자식처럼 키운 배추를 갈아엎는 이 일을 지금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예. 씁쓸한 표정으로 더는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인터뷰를 지켜보던 마을 이장님도 한마디 거드리셨습니다. 뭐든지 영농자재 비료니 뭐 농산 모든 값은 다 올라갑니다. 영농자재는 20-30%씩이요. 해마다 올라 뛰는데 이건 거꾸로 이 농산물은 20-30%씩 떨어져요. 그래도 정부에서 이게 조금만 비싸면 저 난리칩니다. 텔레비전 뭐 물가가 비싸서 하면 제일 어디를 먼저 뛰리잡냐 하면은 이 농산물 잡을 것도 없는데 농산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가 안정을 맞추다 보니까 농산물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주 뭐 묵나물 값도 안 돼. 참 묵나물도 이렇게 놔두면 내버리겠습니까? 다 주워가지.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이거 주워가려도 겁시나 못 주워가요. 가도 안타까워서 다 그냥 썩어도. 농사의 희망을 품고 파종을 했는데 그럼 적어도 본전이라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지금 이 배추밭을 예시로 들면서 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정말 홍천에서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시기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네, 농민의 그동안에 흘린 땀방울이 뭐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배추를 시장에 내놓지도 못하고 갈아엎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수확을 할수록
오히려 빚이 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분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추 한 상자를 수확해서 포장하고 시장에 내다 파는 비용이 약 10,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내다 파는 값이라 하죠. 즉 산지 거래가는 1,500원에서 4,0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괴리가 크네요. 그렇죠. 즉 한 상자를 출하할 때마다 농민 지갑에서 최소 6,000원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예. 게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비료값, 그리고 재료값, 농약값,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까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가가 폭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최근 요즘 많이 덥죠. 그리고 그렇죠. 덥기 전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이렇게 폭우와 폭염 등 기상 이변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앞당겨지면서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시기까지 여름철마다 더 빨리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래서 농민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본인이 정말 애지중지 키운 배추를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공교롭게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강원 농산물의 가격 폭락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풍년의 비극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홍천 배추 폭락 사태뿐만 아니라 무와 감자, 양파 등 강원도의 주요 농산물들이 이 비슷한 이유로 매년 폐기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이번 홍천 하베제 정상에서 발생한 배추값 폭락 이슈도 농민분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을 꼽고 있는데요. 수입이요. 네. 자, 이제 채소를 출하할 시기가 다 됐는데 이때마다 정부가 중국산 채소를 수입하거나 이 미리 수입해 놓은 중국산 채소를 보관해 놨다가 시장에 물량을 풀면서 이 국내산 채소들의 경쟁력과 값어치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자, 농민들은 채소값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이렇게 잠재우는 것도 우선 중요하겠지만 네. 동시에 이 국내 농가들의 어려운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현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농가 보호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홍천 이외에도 강원도에 고랭지 농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평창, 강릉 등 다른 고랭지 농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취재를 하기 전에는 이게 홍천 하베제 정상에만 국한된 일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강원도 고랭지 농업 벨트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평창과 강릉, 태백 등 도내 대표적인 고랭지 채소 주산지들에서도 이 수확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밭대기를 팔았는데 병이 오고 그래가지고 출하를 못 시키고 이거는 집에서 좀 먹으려고 따는 거예요. 지금 농작물가 없어가지고 그 값이 없어서 네, 난리예요. 올해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또 한 잔에는 2,600평을 한 출하를 했고 올해 이제 무를 6,500평을 심었습니다. 출하할 때는 어떤 데는 그 출하 비용이 안 나온 것도 있고 최하로는 이제 2,000원까지 내가 어제 아침에 보니 2,000원까지 나왔고 2,000원 받으면 수확 포기해야죠. 2,000원, 3,000원, 4,000원 받으면은 수확을 포기해야 돼요. 그럼 너무 낮아도 이거 뭐 조금 낮는 게 아니고 너무 낮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폐기 처분 내가 이제 그 한 사람 우리 지인을 만나고 왔는데 폐기 처분 배추 폐기 처분 신청했다 그러더라고. 그 가격이 없으면 가격이라도 이렇게 받쳐주면은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뭐 가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야. 이거는 뭐 작년 올해 해가지고 2년 동안 완전 바닥 시즌에 이거 뭐 생산비는 고소하고 그날 출하는 그 출하 비용이 안 나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래 물가가 안정됐다고 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울고 싶은 심정인데. 모든 거를 왜 농산물 그 가격을 가지고 안정을 시켜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 하고 그럼 농민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큰 이렇게 톱니바퀴 우리나라가 국가가 돌아가는데 그 톱니바퀴 요만한 농민이 숫자도 얼마 안 돼. 그래 요만한 톱니바퀴 이거 이빨이 하나 나가면은요 그 큰 톱니바퀴가 안 돌아가요. 그럼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이럴 때 대책을 안 세워주고 지금 대책 세워줘야죠. 강원도는 전국 여름 고랭지 배추 농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농가들이 무너지면 당장 이번 겨울철 국가 전체의 배추 수급망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개별 농가의 불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강원도와 그리고 전국 농업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 농사를 망치면 농민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따를 것 같은데 해당 지자체나 정부의 뭐 보상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습니까? 네, 우선 농민들의 생활 지장이 지금 정말 큰 상태입니다. 네.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종잣돈 없는 건 당연하고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영농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악재와 악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를 본 홍천 하배제 일대에서 삶을 비관해 삶을 좀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년에도 홍천에서 배추 농사를 하는 농민분 한 분, 그리고 올해도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한 배추 농민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현재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의 보상은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책이 있는데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날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하배제 정상에서 벌어진 이 배추값이 폭락하는 이런 이유는 자진 폐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길이 매우 좁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홍천 지역에서는 113억 원 규모의 이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2019년부터 추진됐지만 실제로 이 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본 농민분들이 지원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요. 네. 또 지원 규모도 농가 한 가구당 400만 원에 그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본 농민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뭐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 농가의 가격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서 농민들은 또 원하는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원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또 마련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이 출하량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시기가 딱 이맘때잖아요. 이때 이 배추값 폭락으로 농사를 망쳤다는 생각에 무조건 배추를 폐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게 아니라 네.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이 출하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해서 시장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홍천군도 군 의회를 중심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이 대형 저온 저장고를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한 좀 협조를 구해볼 예정이고요. 네. 홍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가소득 보전 기금이나 또 지자체와의 계약 재배 확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 예산만으로 마련하는 대책은
모든 농가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산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든지 혹은 수급조절 매뉴얼의 법제화 같은 좀 더 넓고 좀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들이 가장 강조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농민들이 원하는 저온 저장고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랭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가격 폭락과 이상 기후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꼭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중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